제주도가 오늘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주말에는 제주시 연북로를 전면 통제하는 차 없는 거리 행사가 열리는데 시민단체에서는 장소 변경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을 김항섭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제주도가 오늘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습니다. 협의회에는 김혜숙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 의장, 구작은 예결위 간사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사업과 서부지역 공공하수 처리장 증설 사업 등 국회 협조가 필요한 주요 핵심 사업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제주시 연북로를 전면 통제하는 차 없는 거리 행사가 열립니다. 제주도는 오늘 28일 연북로 제주문학관 지점에서 제주여고 부근까지 2km 구간을 전면 통제하고 걷는 즐거움, 숨쉬는 제주를 주제로 걷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한편 도내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행사 구간은 자가용 이용이 집중된 곳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며 차를 몰고 가야 하는 곳에서 걷기 행사를 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장소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결단식이 내일 제주복합체육관에서 열립니다. 결단식에는 오는 10월 11일부터 일주일 동안 김해시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 37개 종목에 참여하는 선수 400여 명이 참석해 필승의 의지를 다질 예정입니다. 2024 도민행복 일자리 박람회가 올해 한라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박람회는 관광과 정보통신, 항공 등 4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데 1대1 현장 면접을 통해 30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입니다. 제16회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이 오는 27일부터 이틀 동안 제주시민복지타운 광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교통안전과 화재 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비롯해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에 추진되는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한화그룹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 논란이 더해질 전망입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 125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추진되는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 사업. 한화그룹이 2036년까지 1조 7천억 원을 투입해 콘도와 호텔 객실 1,090개와 테마파크, 에너지 전시관 등을 지을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사업 추진 절차의 첫 단계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중산간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오수 문제에 대해 사업자는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설치해 하루 8,000톤 가까운 오수를 전량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업 부지가 지하수 특별관리구역에 포함된 곳이어서 지하수 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물 사용량은 하루 5,422톤으로 예측했는데 60%인 3,262톤을 광역 상수도로 공급하겠다고 밝혀 애월읍 일대 물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란이 예상됩니다. 특히 사업 부지에 법정 보호종 동식물들이 대거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업 예정지는 지금 중산간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제 법정 보호종이나 그리고 지하수 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금 관리되고 있는 지역이라서 사실상 그 개발 사업 입지로는 부적합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중산간에 골프장이 없는 관광단지는 개발을 허용하는 방침을 세우면서 한화그룹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 오영훈 지사는 특혜는 없다며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애월 포레스트는 개발 사업 승인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까지 애월읍 지역 주민 설명회를 3차례 열고 11월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특혜 논란에
환경 훼손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 지역은 주택 미분양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강원도에서도 최근 미분양과 가격 하락이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10년 이상 된 아파트의 경우 고점 대비 30% 안팎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당분간 오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강원 영동 홍한표 기자입니다. 바다조망 프리미엄 아파트를 내세운 속초시 초고층 아파트입니다. 분양 초기 전용 면적 131제곱미터가 16억 9천만 원, 17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며 당시 서울 아파트 가격을 방불케 하더니 이후 가격이 뚝 떨어진 뒤 더 이상 거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용 131제곱미터가 22년 2월에 40층이 17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는데 1년이 지난 23년 4월에는 43층 3개 층이 더 올라가서 12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되면서 대략 5억 정도가 하락했습니다. 강릉시 유천지구의 대장주격인 800세대가량의 아파트 단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형이 최고 7억 1,700만 원에 매도됐지만 올해 7월에는 5억 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강원도 내 주요 도시 아파트 값이 고점 대비 30% 안팎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릉과 속초의 경우 코로나19가 한창 유행일 때 관광객이 몰렸고 이때 아파트 가격이 가장 호황이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후 엔데믹으로 여행객이 해외로 분산하고 고금리, 경기 침체가 겹치며 아파트 매매가가 추락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관광객도 좀 적게 오고 또 대한민국 전체 기조가 이제 부정 침체기의 느낌이 가다 보니까 그게 같이 영향을 받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 그게 아파트에도 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예. 원주 역시 고점 대비 30% 안팎으로 아파트 매매가 낙폭이 큰데 일단 공급이 많은 데다 갭 투자 여파가 지나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 강릉은 2020년 외지인의 아파트 매수 비율이 26%였지만 지난해는 15%까지 내려갔고 아파트 값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수도권 쪽은 그쪽이 높아지고 있지만 지방은 여전히 더 떨어지고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뭐 이쪽 영동 지방에서는 결국적으로 보면 외지인 수요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강원도 지역은 외지인의 투자 여부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실수요자 중심으로 아파트 공급 정책을 전환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올해 동해안을 중심으로 소나무 재선충병이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에서는 농어촌, 도심할 것 없이 거의 모든 지역에서 말라 죽은 소나무가 발견되고 있어 산림당국이 비상입니다. 포항 MBC 장미쁨 기자입니다. 포항시 기계면의 야산. 산 전체가 붉은 단풍이 든 듯 소나무들이 죽어 있습니다. 이렇게 재선충병에 감염돼 말라 죽은 나무들은 올해 포항에서만 60만 그루에 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해안 지역은 물론 시내 도심권까지 곳곳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있었지만 더 이렇게 심한 적은 없었죠. 조금씩 이래 번지고 이랬는데 유난히 원래는 심해요.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2020년 6만 5천 그루 수준이던 재선충 피해목은 2022년부터 다시 급증하기 시작해 파죽지세로 번지고 있습니다. 불과 1, 2년 만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역대 최악으로 번져 올해 3월에는 급히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제 예산이 코로나19 이후로 크게 줄어들면서 재선충을 옮기는 솔수염 하늘소가 크게 증식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저 보이는 부분 안에는 내년에 이들이 확산시킬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매개충들이 서식을 하고 있어요. 저거를 그냥 놔둔다 이러면은 내년 되면은 이 주변에 있는 그런 그나마 피해가 덜 입은 지역도 앞에 보이는 심각한 지역 이상으로 다 피해를 입을 것이다. 포항시 재선충병 방제 예산은
2018년 100억 원에서 점차 감소해 2022년 40억 원이었다가 최근 다시 12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포항시는 긴급 방제에 나서고 있지만 확산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저희는 이제 도심권을 위주로 먼저 이제 방사형으로 이제 뻗어 나가면서 먼저 지켜야 될 소나무를 지키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다음 선단지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더 포항시 이외의 지역으로 좀 퍼져 나가지 않도록. 지금 추세대로라면 내년 이후 더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방제 대책과 지원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이 끈적한 더위는 물러가고 쾌적하고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제주도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폭염특보와 열대야는 모두 해제됐는데요. 올해 제주 북부 지역의 열대 일수는 75일, 서귀포는 68일째 이어졌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밤에도 참 무더웠는데요. 오늘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 뜨거운 북태평양 고기압이 추축하면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늘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북동풍이 불고 있어서 북부, 동부, 한라산은 오전까지 비가 가끔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오전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선선합니다. 아침 현재 기온 25도를 밑돌고 있는데요. 현재 동부 지역 24도, 북부와 남부 지역 23도 보이고 있고요. 서부 지역은 22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 지역이 29도까지 오르겠고 서부와 동부 지역 28도, 북부 지역 27도 예상됩니다. 평년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섬 지역도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동부 지역에 있는 섬 우도는 대체로 흐리겠고요. 낮 최고 기온 27도에서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제주도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새벽까지 파도가 높겠습니다. 모레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비가 내리겠고 주말까지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가 있는 만큼 이번 주는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마라도 동쪽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불이 났는데 선원 6명은 모두 구조됐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동쪽 약 9km 해상에서 제주선적 15톤급 근해 체납기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서귀포해경은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사고 해역에 경비 함정과 구조대를 보내 신고 30분 만에 승선원 6명을 모두 구조했는데 선원들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선은 오늘 새벽 3시 40분쯤 침몰했는데 해경은 기관실 내부에서 연기가 발생했다는 선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도박 범죄는 증가하고 있지만 전문 상담 기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성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제주에서 도박 범죄로 형사 입건된 청소년은 13명으로 지난해 2명, 재작년 1명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또 최근 5년간 도박 치유 상담 기관을 찾은 청소년은 178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위 의원은 제주에 세종 전남과 함께 전문 상담 기관이 없는 상황이라며 청소년 도박 중독을 막기 위한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제주 도시가스 보급률은 19.8%로 강원 61.5%, 전남 62.4%보다 크게 낮아 전국 최하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 보급률은 85.7%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는 11.2%포인트로 집계됐습니다. 김 의원은 도민들의 난방비 부담 절감과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농장 원유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와 폐기 조치됐습니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농장 원유 6,600여 건과 원유 운송 차량 1,500여 건을 대상으로 잔유 물질을 검사했는데 농가 원유 한 건에서 부적합 판정이 확인돼 유가공 투입 전에 모두 전량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해당 농가의 정밀 검사를 통해 위생관리 시도를 실시했으며 집유 업체의 저유조 원유 검사에서는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야외 활동이 많은 가을철에 진드기맥에 전염병 환자가 집중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진드기맥의 감염병 환자의 59%가 가을철인 9월에서 11월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진드기맥의 감염병은 고열과 구토 등을 동반하고 치명적인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으며 야외 활동에 나설 때는 긴 소매와 긴 바지 옷을 입는 등 진드기에 물리지 않게 주의해달라고 보건당국은 당부했습니다. 4.3 희생자의 연행이나 구금자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4.3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위성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4.3 희생자의 연행 또는 구금된 이를 포함하고 희생자 결정을 받지 않았어도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위 의원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운영 재원을 다양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트라우마센터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습니다. 덴마크의 탄소 중립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제주에 적용하기 위한 검토가 이뤄집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덴마크 에너지청을 방문해 스티우페 피터슨 부청장 등과 면담하고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경험 등을 교류했습니다. 제주도는 덴마크의 풍력발전 인허가 제도와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그리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전력 유연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제주에 적용해 2035 탄소 중립 비전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